IELTS 20 테스트 3패시즈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의 산호초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글에는 13개의 문제가 있으며 3가지 유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제목 매칭 14대 19번, 두 번째 유형, 키워드 위치 찾기 24대 26번, 세 번째 유형, 논리 비교 20대 23번. 문제 유형 분류를 이해하면 더욱 목적에 맞게 읽고 답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총 6단락으로 A부터 F까지 산호초의 현황, 위험 및 구원 노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 산호초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다섯 번째 단락, 산호초가 직면한 위협과 과학자들의 작업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섯 번째 단락, 글로벌 협력과 희망을 강조합니다. 히트맵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제는 단락 A, B, D, E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4번 문제를 봅시다. 이 제14번 문제를 보며 글의 A 단락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제목 목록에서 A 단락에 가장 적합한 제목을 선택해 보세요. A단의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서두에서는 인공산호초의 건설을 설명하고 그 후 관장의 말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A단을 스캔해 봅시다. 핵심 정보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관장은 산호초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고 싶다와 보호 작업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목 I에 주목하세요. 검증된 해결책. 기사에서는 보호 작업을 언급했지만 이 방법들이 검증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방해 요소입니다. 따라서 14번 문제의 답은 V입니다. 15번 문제를 봅시다. 이제 B단락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이 단락에 적합한 제목을 선택해 보세요. 이 단락의 핵심은 산호와 조류 사이의 공생 관계입니다. B단을 스캔하여 이 협력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제목 검증된 솔루션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단락의 초점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협력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답은 2입니다. 16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C 단락입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목록에서 가장 적합한 제목을 찾아보세요. C 단락의 핵심은 비유의 정확성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단락의 시작 부분에서 직접 바다의 열대우림이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즉시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집니다. 제목 7 미래의 더 많은 문제에 대한 경고는 함정입니다. 여기서는 경고가 아니라 기존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답은 4입니다. 17번 문제를 봅시다. D단락을 보세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제목 목록에서 가장 적합한 제목을 선택하세요. D단락에서는 먼저 산호초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서 열 스트레스, 산성화 등 여러 위협을 나열한 후 마지막으로 90% 이상의 산호초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D단락을 찾아봅시다. 키워드를 강조 표시합니다. 매우 심각한 위협, 열 스트레스, 산호초의 90% 이상이 사라질 수 있음. 주의해야 할 함정 제목 3의 문제 완화 노력. 단락 끝에 긴급 조치가 언급되었지만 전체 단락은 문제 해결 방법보다는 위협의 규모와 종류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답은 7입니다. 18번 문제를 봅시다. 이 단락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목록에서 이 단락에 가장 적합한 제목을 직접 선택해 보세요. 이 단락은 주로 과학자들이 내열성 산호를 찾고 번식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 구간에 위치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어는 과학자, 내한성 산호, 번식률 향상입니다. 주의, 제목 검증된 해결책은 함정입니다. 본문에서는 인공 산란 성공을 언급하지만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모든 종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답은 3입니다. 19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으로 F단락을 보세요. 제목 목록에서 가장 적합한 제목을 찾으세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직접 매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F단락의 핵심은 마지막 인용문입니다. 연구 진행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산호초를 구할 수 있다고 믿도록 격려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F 구간에 위치하며 마지막 인용문이 핵심입니다. 그 안에 핵심 단어를 강조합니다. 대중에게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그들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도록 격려하는 것. 주의 함정 제목 3문제 완화 노력. 진전이 언급되었지만 초점은 연구 작업 자체가 아니라 진전이 가져오는 희망 효과를 보여주는 데 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답은 6입니다. 다음으로 20번부터 21번까지의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이 제20번과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5개 중 2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는 기사에 따르면 산호초에 대한 위협으로 언급된 2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선택지 A부터 E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스스로 2가지 답을 골라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런 오지선다형 중 2개를 고르는 문제에서 우리의 전략은 먼저 문제 지문을 주의 깊게 읽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선택지를 가지고 원문으로 돌아가 하나씩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명확히 언급된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선택지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원문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함정입니다. 먼저 선택지 A를 살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폭풍의 증가. 원문에서 폭풍이 위협으로 언급되었나요? 기사의 뒤단락을 찾아봅니다. 확실히 폭풍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산호초를 파괴하는 위협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요 논의 대상 위협 중 하나로 나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보면 기사는 주로 다른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폭풍은 단지 언급만 되었을 뿐 핵심 위협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지 A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B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B는 흔한 해양 위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문에서 과잉 어획에 대해 언급되었는지 찾아봅시다. 뒤단락과 그 전후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기사는 산호초에 대한 과잉 어획의 영향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이므로 B를 제외합니다. 이제 선택지 C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에 의한 해양 오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단락으로 돌아가면 기사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오염, pollution from human activities을 명확히 언급하며 이는 산호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이는 선택지 C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선택지 C는 정답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D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 생물 질병 증가. 그래 질병이 언급되었나요? 뒤단락에서 디지즈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그래서는 기후변화가 산호초 질병을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며 모든 해양 생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지 D는 해양 생물이라고 말하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제작성이므로 D를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2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에서 일반적인 해류의 변화. 이는 해류 변화를 의미합니다. 뒤단락으로 돌아가면 기사는 해류의 변화가 위협 중 하나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 2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보기 2가 2번째 정답입니다. 하나씩 확인한 결과 A, B, D 3가지 선택지를 제외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답을 확인합니다. 선택지 C, 폐기물에 의한 해양 오염입니다. 원문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오염이 위협이라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답을 확인합니다. 선택지, 해양에서 일반적인 물 흐름의 변화. 원문에서 해류 변화가 위협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20번과 21번 문제의 답은 C와 E입니다. 다음으로 22번에서 23번까지의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22번과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5개 중 2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는 연구자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5가지 선택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이런 5개 중 2개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 선택지가 원문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있는 것은 후보로 표시하며 근거가 없거나 원문과 모순되는 것은 바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 중에서 정답 2개를 선택합니다. 먼저 선택지 A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키우는 다양한 산호의 수를 늘리기를 원합니다. 원문에는 실제로 실험실 배양이 언급되어 있지만 목적은 연구를 위한 것이지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지 A는 원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옵션 B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해양 조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산호를 식별하기를 원합니다. 원문에서는 연구자들이 따뜻하고 산성인 바닷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산호를 찾고 있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이는 옵션 B와 완전히 일치하며 B가 후보 답안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C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산호가 자랄 수 있는 인공 산호초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산호초를 언급했지만 산호 자체에 대한 연구를 말한 것이지 인공 산호초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선택지 C는 근거 없는 내용이므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D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특정 산호의 번식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인공 산란을 통해 번식률을 높이는 것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정확히 선택지 D에 해당합니다. D도 후보 답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2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산호초를 더 높은 온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재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온도 변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재료를 사용하여 산호초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2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하나씩 확인한 결과 E, C, 이 3가지 선택지를 제외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답을 확인합니다. 선택지 B. 연구자들은 해양 조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호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정답을 확인합니다. 선택지 D. 연구자들은 특정 산호의 번식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번과 23번의 답은 B와 D입니다. 다음으로 24번부터 26번까지의 빈칸 채우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24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산호충이 작은 해양 생물을 잡기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노트에 답을 적어주세요. 먼저 문장 구조를 분석합니다. 주어는 산호충이고 수어는 가지다이며 뒤에 명사가 목적어로 옵니다. 이 명사는 복수형이어야 합니다. 산호충에는 이런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문 비단락에서 단서를 찾으러 갑시다. With tentacles for capturing small marine creatures라는 문장을 보세요. 텐터켈즈가 우리가 찾는 단어입니다. 주에 텐터켈즈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졌으며 동의어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with 바로 뒤에 위치하여 산호충이 먹이를 잡는 데 사용하는 신체 부위를 직접 설명합니다. 따라서 24번 문제의 답은 텐터켈즈입니다. 25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따르면 이 산호충은 투명하지만 그 선명한 색깔은 체내에 사는 조류에서 비롯되며 이 조류는 무엇을 얻습니까? 빈칸 앞은 게트이고 뒤는 쉼표이므로 여기에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조류는 공생관계에서 무엇을 얻나요? 우리는 비단락으로 이동합니다. 원문에는 이 폴립들은 투명하지만 그들의 선명한 색조는 그들 안에 사는 조류로부터 얻으며 그 조류는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명확히 위치 인턴겟 프로텍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프로텍션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졌으므로 어떤 대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번 문제의 답은 프로텍션입니다. 26번 문제를 봅시다. 이것은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문제는 해양 온도 상승이 백화 현상을 유발하며
이러한 현상이 산호초에서 무엇을 빼앗아 결국 죽게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빈칸을 채워보세요. 빈칸을 분석해 봅시다. 빈칸 앞은 산호초를 박탈하는, 뒤는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죽인다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하며 산호초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단서 단어에 따라 디달락으로 위치를 찾았습니다. 원문에는 라이징 오션 템퍼러처즈 알 트리거링 블리칭 이벤츠 데트 스트립 리프스 오브 데어 컬러 앤드 이벤추얼리 킬 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립 리프스 오브 데어가 나타나며 문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원문에서 스트립 리프스 오브 데어 바로 뒤에 컬러가 옵니다. 이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진 단어로 대체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컬러입니다. 따라서 26번 문제의 답은 컬러입니다. 이제 본 글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 패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패턴 1. 반의어 대체. 선택지가 원문의 반대말로 대체되어 혼란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24번 문제에서 선택지에 오염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은 진간 폐기물입니다. 이는 동의어 대체입니다. 패턴 2. 대상 바꿔치기. 선택지가 A의 특징을 B의 것이라고 말하거나 정보를 무단으로 추가한다. 예를 들어 25번 문제에서 선택지의 산호는 열대우림이다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는 일부 자연학자들이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 치환입니다. 패턴 3. 동의어 바꿔쓰기. 정답은 다른 단어로 원문과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 26번 문제, 선택지에는 희망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고 원문에는 사람들이 산호를 구할 수 있다고 믿도록 격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의어 개사입니다. 통일 안내, 판단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원문의 해당 문장을 찾은 후 반의어, 대체, 동의어 중 어떤 것인지 판단하세요. 이제 이 글의 중요한 어휘를 요약하겠습니다. 중요 어휘, 텐터켈즈, 촉수, 프로텍션, 보호, 컬러, 색상, 그리고 동의어 교체상. 이상으로 본 글의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